명실상부 여름 과일의 대표 주자 수박. 온 가족 둘러앉아 여름 정취를 만끽하기에 이만한 과일이 따로 없다. 아삭하고 달콤한 맛은 기본이요.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최고의 여름 과일인데 한 입 베어무는 순간 파도처럼 밀려오는 과즙의 향연. 맛과 영양이 있어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 건강밥상 오늘은 빨간 맛의 매력 수박과 함께한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어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은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해서 이뇨작용을 활성화시켜 몸 안의 독성 화합물과 암모니아를 외부로 내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은 칼륨도 풍부하기 때문에 몸속에 누적된 나트륨 배출도 원활하게 하여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15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수박. 겉과 속의 생김새가 달라 오랑캐 과일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그 맛을 봤다면 선비들도 반했을 만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달달하고 고소한 풍미가 샐러드의 격을 높인 수박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수박 김치말이 국수. 달콤한 수박에 화룡점정, 얼음 동동. 국물이 끝내준다. 여름철 대표 과일, 속이 아주 빨갛습니다. 워터멜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수박이죠. 오늘은 그 수박을 이용해서 수박 리코타 샐러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좋은 수박은 맵고 크기가 작으면서 움푹 들어가는 게 당도가 높다. 또 껍질이 매끈하면서 윤기가 도는 게 신선한 수박이다. 먼저 요리에 사용할 수박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껍질을 말끔하게 제거한다. 샐러드에 들어갈 수박은 넓은 면으로 편썰어 씨를 골라낸 뒤 큐브 모양으로 먹기 좋게 깍둑 썰거나 화채 숟가락을 이용해 모양을 내주는데 각자 원하는 크기대로 느낌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요즘 수박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도가 다 높은데요. 그래도 당도가 높은 걸 고르시려면 배꼽 부분이 좀 작거나 아니면 검은 줄무늬가 진한 색이 나는 것이 더 당도가 좋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오이는 어슷하게 모양을 썰어주고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상추, 올리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한다. 이어서 큰 보울에 드레싱 재료를 한데 섞어주는데 올리브 오일과 식초, 꿀을 3대 2대 1의 비율로 넣어준 후 바질과 소금, 통후추를 뿌려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준다. 오늘 샐러드 소스가 지중해 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올리브 오일 대신에 한국식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도 좋고요. 오늘 샐러드에 소금이 꼭 들어가야만이 그 맛을 한층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쁘게 모양을 낸 수박과 깔끔하게 손질한 채소를 한데 넣어준 후 고소한 리코타 치즈까지 넉넉하게 올려주자. 냉장고에 있는 그 어떤 치즈를 넣어도 고소한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뿌려 골고루 살살 버무려주면 수박 리코타 치즈 샐러드 완성! 수박 샐러드에 수박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재료는 수분이 조금 적은 걸 사용하시고요. 오늘 리코타 치즈 사용했는데 슬라이스 치즈나 아니면 다른 치즈 이용해도 좋습니다. 밑이 넓적한 접시에 초록과 붉은 색감이 대비되는 샐러드를 소복하게 올린 후 파마산 가루와 드레싱까지 골고루 뿌려주면 주말 아침 최상의 브런치가 완성된다.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고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수박 리코타 치즈 샐러드. 한 입 가득 느껴지는 지중해의 매력. 여름이 주는 선물 같은 맛이다. 수박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고요. 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수박은 디저트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오늘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수박 김치말이 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갈증과 피로 회복에 좋은 수박. 먹고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 랩에 싸서 보관했다면 표면을 살짝 잘라낸 후 섭취하는 게 좋다.
수박 김치말이국수에 들어갈 수박은 껍질을 모두 벗겨내도 넓게 편썰어 준비하는데 좋은 식감을 위해 사이사이 박혀있는 씨는 꼼꼼하게 발라내자. 씨를 모두 제거한 후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는데 눈으로도 단맛이 느껴진다. 수박 김치말이 국수에서 수박이 씨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썰 때 한번 편으로 썰어주시고 마지막 채로 썰어주셔가지고 끝까지 씨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 썬 수박은 믹서를 이용해 곱게 갈아주는데 김치말이 국수의 시원한 소스로 변신할 수박과즙 준비 완료. 곱게 갈린 수박에 새콤달콤한 양념을 더해주는데 초고추장과 레몬즙, 소금을 넣어 다시 한번 갈아준다. 시원한 맛을 위해 냉장 보관하는 건 꿀팁. 네, 오늘 수박말이 국수에서는요 양념장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수박에 초고추장하고 레몬즙하고 소금을 넣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초고추장이 없다면 고춧가루, 고추장 넣어가지고 따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오이는 채 썰어 준비하고 또 다른 주인공 김치도 총총 채 썰어 다져준다. 또 고명으로 올릴 삶은 달걀은 반으로 갈라 준비하자. 이어서 소면을 삶을 차례. 소면의 양을 가늠할 때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를 1인분으로 계산하면 된다. 소면은 그 면이 반투명해질 때쯤 건져내 재빨리 찬물에 헹궈주는데 깨끗이 씻어 물기를 잘 빼줘야 한다. 오늘은 국수를 이용해서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해산물 넣거나 아니면 채소 더 넣어가지고 물회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준비한 그릇에 소면을 담고 오이와 수박, 김치를 고명으로 올린 후 삶은 달걀로 포인트. 그 위에 수박 소스를 넉넉하게 부어주면 속까지 시원해지는 수박 김치말이 국수 완성. 한 입 들이키는 순간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맛. 달달하고 새콤한 매력에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까지. 무더위를 이기는 건강 자연밥상이다. 수박은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면역 시스템에 해로운 유해산소를 제거해주며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씨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랭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의 시트롤린은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한 이후에 수박을 섭취하면 근육통을 덜 겪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려 5,000년 전부터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과일 수박. 아사삭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느껴지는 달달한 과즙에 흠뻑 취하게 되는데 순정 그대로의 맛도 좋지만 때론 새콤달콤한 샐러드로 또 시원한 국수말이로 수박의 새로운 부캐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상큼하고 싱그러운 수박과 함께 이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름옷 소재는 비싼 것보다 빨아서 빨리 마르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해 주느냐 이 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옷 색상에 따라 차단 효과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흰색과 색깔옷을 비교해 보면요. 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검은색, 붉은색 옷은 자외선 차단은 잘해주지만 열을 많이 흡수한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파란색, 녹색 옷은 자외선 차단도 잘해주고 열도 많이 흡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색상은 흰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모자를 쓰는 게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 모자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 3인치 이상의 책모자를 쓰는 게 더욱 좋다는 거,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개의 뼈마디와 30개 이상의 관절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 목. 목뼈와 목뼈 사이에는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 조직,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갈라지고 찢어져 튀어나오거나 목 관절에 덧뼈가 자라 통증이 유발되는 퇴행성 질환이 바로 목 디스크다. 우리 몸의 목에 목뼈와 목뼈 사이에는 수액과 섬유륜으로 구성된 디스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관절과 구추관절이라는 관절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을 연성 디스크라고, 그리고 구추관절과 후관절에 덧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경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연성 디스크와 경성 디스크를 총체적으로 디스크병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질환인 목 디스크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데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그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머리뼈와 등뼈를 연결해주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목뼈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뒷목이 뻐근한 고질병,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 컴퓨터인데요. 물론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부정한 자세로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부정한 좋지 못한 자세로 목이나 어깨가 결리곤 하는데요. 이런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목 디스크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면서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네. 먼저 이 목, 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우리 몸의 중심에는 척추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척추는 크게 26개의 뼈로 나뉘고 부위에 따라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알아볼 경추는 척추 중 목 부위에 있는 7개의 뼈를 의미합니다. 경추의 주요 구조물로는 수액과 섬유륜으로 이루어진 디스크, 척수신경, 신경근, 2개의 관절인 구추관절과 후관절, 그리고 척추동맥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네, 목 디스크는 크게 연성 디스크와 경성 디스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즉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섬유륜의 노화로 인하여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을 연성 디스크, 구추관절과 후관절에 덧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경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연성 디스크와 경성 디스크를 합쳐서 목 디스크 병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네.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해 목 디스크 병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인 원인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디스크도 노화에 의해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40, 50대의 중년층에서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외 심한 충격에 의한 외상, 앞서 언급하신 잘못된 자세 또한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의 목 디스크 병은 너무나 위험해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 목 디스크를 앓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목뼈 질환을 진단명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를 알 수 있는데요. 2015년 190만 명에서 2019년 236만 명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목 디스크의 원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중년, 노년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노화에 따라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목 디스크 병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 디스크라고 해서 다 같은 디스크는 아닐 텐데 그 발병 위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죠. 목 디스크 질환은 발병 위치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전반적인 척추뼈에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목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굽는 후만증 또한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근증과 척수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근증은 앞서 말씀드린 척수의 가지신경인 신경근이 디스크 등으로 압박받는 것을 의미하고 척수증은 척수가 디스크 등으로 압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이 목 뒤쪽이 뻐근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럴 때 내가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목 디스크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 질환의 증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목 통증과 목의 운동 범위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체에서 많이 언급하는 거북목, 즉 후만증 또한 목 디스크 질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신경근증, 척수증이 있고 목의 문제로 두통이 발생하는 경추인성 두통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목 디스크의 증상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흔히 거북목으로 알고 있는 이 후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후만증은 흔히 거북목이라고 많이 불리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볼록한 C자형의 전만의 구조를 띠는데요. 안 좋은 자세를 오래 한다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곡선이 작아지면서 일자목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뒤쪽으로 볼록한 곡선이 되면 거북목, 즉 후만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목이나 후만증이 있는 경우엔 우리 몸은 앞을 바라보기 위해 목 뒤쪽 근육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목 통증 또는 견갑골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목에 비해 후만증의 목은 목뼈 내부의 신경 또한 많이 당겨지게 하여 정상 목에 비해 신경 증상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북목은 우리가 앓고 있기도 하고 또 잘 아는 증상이기도 한데 신경근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경근증은 디스크에 의해 압박되는 신경근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가장 많은 증상이 신경근 지배 부위의 감각 이상으로 환자는 방사통 또는 저리는 느낌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지배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 신경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신경근증 증상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 그림과 같이 신경근 지배 부위에 주로 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외에 운동신경 마비 등의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2번 신경의 경우 뒤통수 감각과 연관이 있어 신경근증 발생 시 경추인성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4번 신경의 경우 호흡근과 연관이 있어서 마비가 오는 경우 호흡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5번 신경은 어깨를 드는 근육, 6번 신경은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 7번 신경은 팔꿈치를 펴는 근육, 8번 신경을 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작은 근육과 관련이 있어서 마비가 오는 경우 관련된 운동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척수증의 증상은 어떤가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목 통증이나 후만증, 신경근증보다 더 어렵지만 중요한 질환이 이 척수증인데요. 이는 환자의 30%에서만 명확한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증상을 몇몇 살펴본다면 우선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손에 세밀한 움직임이 되지 않아서 젓가락이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되고 옷의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어진다고 표현합니다. 회사원 중 일부는 최근에 글씨체가 변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다리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구름이나 잔디밭을 밟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일부는 다리가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소변이 이전에 비해 자주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성기능이 떨어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환자들 중 일부는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외래를 내원하기도 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체 인구의 60%가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목 통증. 목 디스크의 주요 증상으로는 목을 뒤로 젖힐 때 더 심해지는 통증과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을 들 수 있다. 또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이 퍼지면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들어지는데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6개월 전부터 손 쓰는 게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젓가락질 같은 거 할 때도 매우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걷는 게 혹시 이상해지진 않았나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중에 떠서 걷는 기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걸을 때마다. 그럼 혹시 지금 증상이 최근에 뭐 다치거나 그런 이후에 생긴 건 아닌가요? 최근에 다친 적 없었고요. 뭐 격하게 목을 사용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목 디스크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질환이 바로 척수증이다. 척수증은 손의 세밀한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손놀림에 제약이 생기거나 감각 이상을 주로 호소한다. 또 다리 근력이 약화되면서 균형 감각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진다. 이 환자는 최근에 발생한 손저림과 손 기능장애 그리고 보행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신체적 검사를 시행했을 때 척수증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일 MRI 촬영할 예정이고요. MRI상에 척수증이 확인된다면 조기에 수술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척수증은 환자의 증상과 진찰을 토대로 먼저 감별하며 엑스레이와 MRI, CT 검사를 병행해 진단한다. 특히 목으로 오는 중풍이라 불릴 만큼 경추에 발생하는 질환 중 가장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는데 운동신경의 이상 증세와 통증은 물론 심할 경우 자칫 사지마비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한 달 전부터 목이 좀 아팠는데 팔도 계속 좀 저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자세가 있나요? 일단 목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은 팔 쪽이 좀 더 저려오는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면 좀 괜찮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무리한 작업을 하진 않았나요? 최근에 좀 업무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좀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목 디스크의 발병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보는 것, 또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 등이 목 디스크 유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환자분은 경추 5번, 6번 사이에 연성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신경근증 환자로 생각됩니다.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70% 정도의 환자가 효과를 보고 이후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약 30% 환자에서만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신경근증은 디스크에 의해 압박되는 신경근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방사통과 손저림 증상인데 다행히 신경근증 환자의 3분의 2 이상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목디스크 병은 크게 척수증과 신경근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척수증 같은 경우는 진행성 마비이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에 보행장애 등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근증은 주사 치료나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편인데요. 이때 시기를 놓치면 추후에 치료 후에도 손저림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목 디스크. 하지만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 디스크는 초기에 발견하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생활 습관병이다. 건강의 적신호 목 디스크. 바른 자세와 꾸준한 목 스트레칭으로 예방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목 디스크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자, 이 목 디스크 이 검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체 검사상 이상 소견은 신경근증의 경우 목을 뒤로 젖힐 때 증상이 심해지는 스퍼링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신경관을 좁혀서 증상을 유발시키는 축성 압박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관절 외전 통증 감소 징후는 환자들이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있을 때
머리 위로 손을 올리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이 팔이 당기고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머리 쪽에 올리면 네. 통증이 덜해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 머리 이렇게 위로 팔을 올리면 네. 통증이 감소한다. 네네. 아, 그럴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스퍼링 검사는 이제 환자들이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신경근증이 조금 더 의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척수증은 중지를 튕겨서 손의 반사 정도를 확인하는 호프만 반사 검사, 손가락을 붙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보는 핑거 에스케이프 사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반대쪽 앞꿈치에 붙이면서 걸어보는 탄뎀 게이트는 보행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학적인 소견이 보이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밀 검사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좀 정밀한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 질환의 진단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인데요. 이를 통해 목 디스크의 간격, 그리고 덧자란 덧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목 사선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신경근이 지나가는 신경 구멍의 덧뼈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CT는 경성 디스크인지 연성 디스크인지, 그리고 디스크와 감별해야 할 후종인대 고라증 여부, 자라난 덧뼈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여러 부위의 신경근 지배 부위에 통증이 겹치거나 영상 검사가 애매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신경과 디스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MRI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검사상 나타나는 이상 소견은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MRI에서 왼쪽 영상에서 보이는 것은 척수증이 확인되는 경추 측면 MRI 영상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위에서 내려오는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근증 영상으로 척추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축방향 MRI 영상으로 척수신경에서 신경구멍으로 나가는 신경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경근이 눌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척수증에 의해 척수신경의 색의 변화가 있는 영상입니다. 가운데 척수신경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 손상에 의해 내부에 변성이 발생했을 때 이런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를 시작할 때 보통 어떤 치료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을 크게 먼저 말씀드리고 각 증상에 따른 치료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존적인 치료로 가장 먼저 생활 습관 교정이 있겠습니다.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굽은 자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같은 자세를 오래 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또한 경추 부위의 척추의 많은 부하를 줄이기 위해 척추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진통소염제와 신경통약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사 치료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는데, 최근에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목신경 주변의 혈관을 보면서 시행하는 초음파 신경근 차단술이 좀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다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추 수술은 크게 전방 감압술과 후방 감압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전방 감압술은 전방 디스크 절제술과 유압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척추체 제거술 및 유압술, 척추체 이동 절골술 등의 방법이 있고, 후방 감압술은 후방 감압술 및 유압술, 후궁 성형술, 후방 신경공 확장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방 감압술과 후방 감압술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방 감압술은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것을 감압하거나 수술 합병증 발생률이 후방 감압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후방 감압술은 수술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2차 수술 가능성이 낮으나 직접적 감압이 아닌 신경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간접적 감압을 시행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두 가지 수술 방법은 환자의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증상 등을 고려하여 술자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 수술 합병증 대표적으로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크게 전방 수술과 후방 수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을 말씀드리면, 전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그 연화장애, 그러니까 삼킴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한 절반 정도 환자가 이 증상을 호소하는데 보통은 한 달 이후에 대부분 호전되고 한 1% 정도만 이제 이후에도 조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방 수술의 경우에는 가장 큰 합병증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통증이 좀 심합니다. 후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환자들이 통증을 주로 많이 호소하고 그래도 전방 수술에 비해서는 합병증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후만증, 거북목은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후만증은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 운동 치료가 있겠습니다. 특히 목 통증만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후만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경의 장력이 심해져서 발생하는 척수증이 동반된 경우, 후만증이 심하여 전방 주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일자목, 그 거북목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일자목인데도 불구하고 거북목인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바로 시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후만증 자체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긴 사실 어렵고요. 환자들 중에 후만증 자체가 편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허리나 등 쪽에 가지고 있는 정상 곡선 자체가 남들하고 좀 달라서 목이 후만증처럼 굽어 보이는 것이 편한 환자들이 있고 이런 환자들은 치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경 위치에 따라 통증이 다르게 나타나는 신경근증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신경근증 또한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겠는데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우선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가 3분의 2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만 신경근증에 의해 근력의 마비가 있는 경우,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존적 치료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수술 후에도 손저림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척수증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척수증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되고 환자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습니다. 척수증은 주로 진행성 마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수술의 목적은 마비의 악화를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부 환자에서 신경 기능의 회복을 보이나 모든 환자에서 마비의 회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마비 시작으로부터의 기간, 척수 압박 정도 등이 예후의 중요한 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이 척추에는 칼을 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 수술을 받으면 위험한 건지 어떤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이전부터 목 수술이 위험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목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까딱하다가 마비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나 미국 경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수술 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1% 이내입니다.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확률인데요. 중요한 것은 목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가만히 두었을 때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성 마비가 발생하여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입니다. 이를 잘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수술하는 사진인데요. 최근에는 1cm 크기의 척수신경을 잘 보고 수술하기 위하여 사진처럼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을 합니다. 물론 현미경으로 수술한다고 하여 100% 안전하진 않겠지만 이전에는 눈으로만 보고 수술하던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이 이렇게 1%의 확률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 예후는 어떤가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서 목 디스크 질환의 예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통증 환자는 장기적으로 5분의 1에서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수술로서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신경근증 환자는 3분의 1만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수증 환자는 증상이 생기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예후에 좋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척수증 환자가 증상이 발생한 경우 75%에서는 증상이 악화 그리고 완화가 반복되면서 진행하고
20%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 5%에서는 급격히 악화 후 진행 없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악화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평소에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중요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고개가 자연스럽게 약간 뒤로 젖혀지는 책상이나 컴퓨터의 모니터는 너무 낮지 않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전방 주시 시 모니터의 중간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운전 시에는 목 쿠션을 사용하여 목을 뒤쪽으로 기대는 자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자도 목 뒤쪽을 받쳐줄 수 있도록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작업하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중간중간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름살이 생기는 것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고, 신경근증은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합니다. 척수증은 수술적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예후에 좋고, 이전에 비해서 현미경으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디스크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받으시고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목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디스크는 자꾸 건드리는 것보다 놔두는 게 저절로 낫는 데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세모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모요. 예. 우리 목의 디스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액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젊은 나이 환자에서는 이제 수액 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쉬는 경우 그리고 휴식하는 경우에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수액 내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디스크 자체가 딱딱해져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호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엎드려서 자는 게 좋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제 답은 X입니다. 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만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C자형 구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엎드려 잘 경우에는 목이 앞쪽으로 더 굽을 수 있습니다. 목이 굽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퇴행이 또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디스크병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만이 너무 과해지는 자세, 그러니까 목이 너무 뒤로 젖혀지는 자세로 잠을 자는 것도 이제 신경 구멍을 좁아져서 신경근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 디스크는 수술 후에 재발하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압수를 가장 많이 시행하는데요. 유압수를 시행한 부위에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디스크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디스크 유압술 시행 후에 위아래 분절에서 더 많은 부하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 분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인접 분절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건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부정한 목의 자세는 척수를 압박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목이 굽는 경우에는 척수신경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고, 이는 척수신경 내에 혈액 공급을 줄여서 척수압박 증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목 디스크 병이라고 하더라도 목의 배열이 정상인가 아니면 후만증의 목인가에 따라서 척수증 증상의 발병 유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도 걸리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로 대답하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반드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 특히 신경근증이 있는 환자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목을 굽히는 자세를 많이 취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의 허리는 또 몸 전체의 밸런스와 전방 주시를 위해서 과도한 전만을 만들 수 있고, 이것 자체도 허리의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좋은 운동법이나 자세가 따로 있나요? 예,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일단은 이제 목을 너무
앞쪽으로 굽히는 자세는 좋지 않고요. 뒤로 약간 눕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제 생활하는 자세 같은 걸 조금 교정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환자들이 목 디스크 많이 생기는 환자들이 주로 이제 회사원들, 이제 업무를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모니터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 위치를 항상 조금 바닥보다 위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목에 라텍스나 메모리폼 베개가 좋다고 하던데요. 혹시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요즘 뭐 목에 좋은 베개, 숙면에 좋은 베개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어떤 베개가 좋을까요?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연구가 따로 없고요. 미국 연구를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텍스 베개가 이제 목에는 조금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U-쉐입으로 된 베개가 이제 일자형 베개에 비해서는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제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목 디스크에는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 수술은 위험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네, 뭐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의 수술, 안전성 어떻습니까? 네, 목 디스크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앞서 나온 것처럼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수술 자체가 이제 위험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확률은 1%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이 1%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워낙 이제 큰 전신마비나 사지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현미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신경이 1cm거든요. 1cm 신경을 눈으로 볼 때하고 현미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현미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석상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자신감은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목과 어깨가 구부정하면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더 심해지면은 목 디스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바른 자세 취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목 디스크의 경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걱정만 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